저희 난로의 최대 장점은 오토파일럿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네네. 이게 뭐냐면 자동 연소 조절 장치입니다. 화실 온도를 감지해서 선생님께서 공기구멍을 막아주실 필요가 없어요. 얘가 스스로 알아서 공기구멍을 막아줍니다. 열을 받으면은 이제 자체적으로 밀어내고. 그렇죠. 뭐 그런 장치가 돼 있어서 안으로 빨아들인다는 얘기는 그거는 아니에요. 아니요.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 여기 드래프트가 형성이 돼요. 네. 단단해집니다. 네. 그래서 요 높이부터 정상적으로 당겨주는 힘이 발생을 해요. 네. Been trying to change what I've been trying to say. Words don't come straight from my head to my mouth. 덴마크에 있는 왑이라는 회사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최상위 벽난로 회사입니다. 그 유튜브 보면 뭐 독일산도 많이 있던데. 독일제요. 네네네. 독일제도 많이 있던데. 네네. 덴마크에서 또. 그렇죠. 예, 저희는 덴마크 벽난로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난로의 최대 장점은 이쪽에 있어요. 저희 난로의 최대 장점은 오토파일럿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네네. 이게 뭐냐면 자동 연소 조절 장치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오토파일럿은 저희 덴마크 왑사의 특허 기술이고요. 네. 전 세계에서 저희만 있는 유일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덴마크 왑본사에는 유럽의 벽난로 회사 중에서 저희 기능을 유사하게 따라한 회사가 몇 군데는 있대요. 하지만 저희처럼 완벽한 기능은 아니랍니다. 그래서 얘가 어떤 기능을 하냐면은 모든 벽난로는 화실에 나무를 넣고 불을 붙이면 화실의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네. 100도부터 2, 3, 4, 500도 쭉 타고 올라갑니다. 했을 때 화실 온도가 막 상승하게 되면은 벽난로 사용자가 벽난로에 있는 공기구멍 댐퍼 있는 거 아시죠? 네. 덴파. 걔를 막아줘야 되잖아요. 네. 또 온도가 떨어지면 이 공기구멍 댐퍼를 열어줘야 되잖아요. 모든 벽난로는 사용자가 공기구멍을 막아가지고 열어주고를 반복을 해야 돼요. 네. 근데 난로를 사용하다 보면은 공기구멍 막아주고 열어주고 깜빡깜빡 까먹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화실 온도가 300도, 400도 올라갔는데 깜빡 잊고 공기구멍을 안 막아줬다. 그러면 이렇게 두꺼운 나무들이 빨리 타버려요. 그럼 그렇죠. 장작을 계속 투여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장작도 좀 다 비용입니다. 근데 저희 난로는 화실에 불 붙이고 문만 닫아주시면은 공기구멍 조절이 필요 없어요. 그냥 난로 자체를 까먹으셔야 되고 외출을 하셔야 되는 게 이 오토파일럿 기능이 있어서 가능한 건데 제가 작동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유튜브에서 네. 본 적이 없다. 그러세요? 못 보셨나요? 네. 이게 바이메탈입니다. 네, 바이메탈 압니다. 예, 온도를 밥솥에 있는 바이메탈. 네, 온도를 감지해주는 아날로그 센서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공기구멍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여긴 잘 안 보이시잖아요. 네네. 예, 선생님께서 불 붙이고 문을 닫으셨어요. 네. 그럼 불을 붙인 순간부터 화실에 불이 꺼질 동안 얘가 실시간으로 화실 온도를 계속 감지합니다. 그래서 팽창을 하면 화실 온도를 감지해서 선생님께서 공기구멍을 막아주실 필요가 없어요. 얘가 스스로 알아서 공기구멍을 막아줍니다. 네. 얘를 깜빡 잊고 안 막아주게 되면은 두꺼운 장작이 빨리 타버려요. 자, 여기서 일단 네. 이 뒷부분이 열을 받으면은 이제 자체적으로 밀어내고 그렇죠. 여기서 그 막아주잖아요. 팽창을 하면서 밀어내는 게 이렇게 작동을 해서 네. 이 공기구멍을 막아준다. 나가주는 거죠. 그리고 이 상태로 또 식으면은 얘가 화실에 천천히. 막으면 화실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네. 그럼 다시 얘가 천천히. 그래서 열어주고 막아주고를 화실에 불이 꺼질 동안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버닝 타임이라고 이제 오래 장작을 한 번 넣으면은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다. 저희 난로는 그래서 일반 난로에 비해서 이 오토파일럿 때문에 장작 타는 시간, 나무 소모량을 많이 절감을 시켜주는 난로예요. 그러면 데이터로 봤을 때 보통 이제 장작을 가득 채우고 네네네. 이제 그 풀타임으로 네. 완전 연소될 때까지 봤을 때 시간이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이거는요, 잠시만요. 그 부분도 중요하니까. 벽난로 회사들이 장작 타는 시간을 홈페이지나 카탈로그에 보면 버닝 타임이라고 해요. 네, 버닝 타임. 버닝 타임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그래서 회사별로 어떤 회사는 8시간, 10시간, 뭐 12시간 이렇게 적어놔요. 버닝 타임을. 네. 근데 요 기준이 쪼갯목 아시죠? 저 쪼갯목 삼각형 저기 보이시잖아요. 네. 절단목을 몇 토막 낸 거, 저 삼각형 저거.
저 정도 두께 기준했을 때 쪼개목 지름 대충 저 정도 한 10cm 10cm 보셔야죠. 정도는? 예. 네. 쪼개목 약 2개에서 3도막. 네. 얘가 타는 시간을 버닝 타임으로 표현을 해요. 네. 그래서 8시간, 10시간, 12시간 이렇게 적어 놓는데 네. 이거는 그냥 신뢰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선생님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이 쪼개목 두세도막이 8시간, 10시간, 12시간을 활활 타면서 난방을 시켜주는 난로는 없겠죠. 그렇죠. 그거는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정확한 걸 알고 싶어서. 저희는 그래서 버닝 타임이라는 거는 홈페이지나 카탈로그에 표현은 안 해놔요. 네. 질문을 하시면은 요 두세 도막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저희는 버닝 타임이 약 2시간에서 3시간이에요. 네. 그것도 이 오토파일럿이 있기 때문에 장작 소매량을 많이 줄여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버닝 타임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 날로. 보통 조각 아까 네. 10cm 정도면 네네. 이 정도 25cm 내지 30cm요. 25, 네, 30cm. 30cm. 네네. 그거 통으로 그만한 거 2개 정도 들어가겠네요. 들어가죠. 네네. 여기 딱 들어가죠. 25cm짜리 2개 들어가면 네네네. 2-3시간 정도. 네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는 버닝 타임. 지금 제일 큰 사이즈가 어떠세요? 그걸 킬로와트라고 하나요? 난로를 다 갖고 나온 건 아닌데요. 난방 면적이 좀 넓은 건 이런 게 1, 2, 30평까지 최대 면적이 된다고 보시면 이게 이런 것들이 약 40평까지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층이 이제 20평이고 계단을 타고 이제 2층에 방이 있어요. 네네. 그럼 그 온도도 미세하게 위로 올라가나요?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면 시공 연통을 네. 2층에 또 연결해서 관이 또 지나가서 집으로 빼야 되는가?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만약에 선생님 주택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네. 가정을 했을 때 구조가 1, 2층이 막혀서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는 집이 있고요. 네, 맞습니다. 똑같은 주택인데 이렇게 오픈 천장인 집이 있어요. 네, 했을 맞아요. 때 난로를 여기다 이렇게 놓고 연통이 이렇게 설치가 되고 이렇게 마감이 되잖아요. 네네. 했을 때 이 난로를 놓음으로 인해서 이 1층에 오픈된 공간은 전부 다 공기가 따뜻해지고 난방이 충분하게 돼요. 네. 근데 여기는 뚫려 있는 공간이 어딘가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는 그 공간만 돼 있잖아요. 네. 하기 때문에 이 난로를 놓음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난방이 됩니까? 이렇게 질문들을 하세요. 질문을 그렇죠. 하는데 네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이 딴 벽난로에서 상담을 받고 왔는데 여기다 난로를 놓으면 여기랑 여기가 다 혼돈해진다고 설명을 한대요. 벽난로 회사들이요. 그렇죠. 근데 완벽할 수는 없죠. 근데 그게. 이거는 정확한 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안 돼요. 난로를 놓음으로 해서 여기에 오픈된 공간은 무조건 공기가 데워지고 따뜻해져요. 네. 하지만 여기까지 난방이 됩니다 하고는 설명을 못 드려요. 그거는 네. 정확한 설명이 아니에요. 네. 근데 시간을 갖고 얘가 계단을 통해서 조금씩은 올라갈 수는 그렇죠. 있겠죠. 하지만 뜨거운 여기까지, 공기는 위로 네. 가니까. 근데 여기는 구조가 이렇게 된 오픈 천장인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은 얘는 여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공기를 데워줄 수가 있는 네. 거죠. 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네네. 방금 1층에서 연통이 이렇게 올라가서 네네네. 2층 그 바닥면을 네네. 뚫고 네네. 안방으로 이 관이 올라가면 이 관의 온도로는 네네. 미지근함의 전달되기는 좀 많이 그렇죠. 약하겠죠. 우리나라 분들이 보통 이 연통도 난방을 시켜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이 벽난로라는 건 이 벽난로 본체가 난방을 시켜주는 거지 네. 연통이 난방을 시켜주진 그래서 않아요. 연통이 막 요 주위에 그렇게 뜨겁지도 가면은, 않고. 예, 요 주위에 가면은 이런데 이렇게 안고 있으면 따뜻함은 느낄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얘가 열을 발산해서 이 공간을 데워줄 수는 없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알겠습니다. 돼요. 네. 아무튼 이 제품 이거 바이메탈 기능 이게 최대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어디에 장착이 되어 있냐면 이걸 보시면 이게 저희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난로를 보내 갖고 나온 거예요. 다 막혀 있고 단열 처리가 되어 있는데 네네. 모든 난로 뒷면에 이렇게 오토파일럿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얘를 어디서 막아주고 열어주냐면 이 앞에 와서 보시면 이제 정확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원래는 질석보드로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아, 전체가. 근데 다 뚫려 막혀 있는데 이제 예, 보여주기 예, 위해서 예, 지금 네, 네, 네. 뚫어놓은 요게 건데. 바이메탈이에요, 선생님. 네, 바이메탈 걔가 있습니다. 화실의 온도를 감지해서 공기구멍을 막아주고 네네. 열어주고를 반복하는 거죠. 아, 그 기능은 괜찮네. 네. 정말.
왜냐하면 저녁은- 일반인들이 그거 네네. 그 조절을 미세하게 못 하거든요. 아, 그렇죠. 완벽하게. 네네, 맞습니다. 잊어 먹어도 네. 안 잊어 먹어도 완벽하게 못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질석보드 같은 경우는 혹시 뭐 오래 사용하다 보면 네네네. AS나 이제 깨지거나 이런 거는 어때요? 그거는 이 질석보드라는 소재가 보시면은 여러 가지 광물을 압축해서 만든 거예요. 이게 만든 네네. 건데 열 보존력은 굉장히 뛰어나요. 얘가 소재가 이 소재 자체가. 네네. 근데 얘를 갖다가 이게 두꺼운 뭐 삽이나 이런 걸로 타격을 가하게 되면은 탁 깨질 수 있다. 그렇죠. 깨질 수가 있고 금이 갈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이 질석보드라는 게 금이 갔다고 약간의 부스러졌다고 그래서 난방에 문제 생기는 건 아무것도 아. 없어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얘가 예, 완전히 네. 주저앉기잖아요. 네. 주저앉으면 그 부분만 교체를 그렇죠. 하거나 교체를 하시면 돼요. 얘는 다 이게 꺼내서 만약에 경화제, 호마이카 이런 걸로 붙일 수도 있죠. 아니요, 그렇게는 안 되고요. 네. 얘는 만약에 금이 갔을 때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내려앉았을 때는 저희 날로는 여기다 조각조각 다 분리가 돼요, 얘가요. 네. 그래서 요 부위가 깨졌다. 얘만 빼서 아, 꽂으시면 택배를 되는 받아서 거예요. 꽂으면 그 된다. 부위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래 사용하다 보면 네네. 그 이게 다른 하자는 아니고 네네.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또 교체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이 질석보드처럼 그렇- 저런 거 말고 다른 게 문제점이 생길 확률이 아, 있나요? 저희요? 저희는 보통 벽난로들이 벽난로들이 저희 제품은 특별하게 교체할 거는 없어요. 얘를 타격을 가해서 얘를 깨트리거나 네, 그럴 때 예. 무조건 교체해야 되고 그럼 그리고- 완전히 영구적이네요. 그렇죠. 저희 날로 그래서 네. 한번 쓰면은 그냥 평생 쓰신다고 보시면 네, 돼요. 그리고 연통을 많이 올라갔을 때 네네네. 타르 그 나오는 게 네네. 뭐 어떤 걸 조절을 잘못하면 유튜브에서 봤는데 타르가 발생한다. 목초액이요? 네. 그거는 목초액이나 그런 거는 연통 막힘 현상이 생기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 침엽수 계통에 송진이 나오는 나무들 있잖아요. 아 예. 이제 그런 나무들은 연통 막힘 현상이 빨리 올 수가 있겠죠. 송진 아. 때문에. 이게 예. 직선으로 이렇게 돼 있어도 그 네. 통이 커도 막히나요? 그렇죠. 그런 나무를 쓰게 되면 소나무나 이런 아. 거를 아무리 바짝 말려도 송진 상태 때문에 소나무 서서히- 이외에 나무를 써야 예, 된다. 서서히 막힘 현상이 와요. 음. 그리고 너무 젖은 나무를 장시간 뗐을 때 네네. 그 연통이 있으면은 여기에 끄름이나 목적이 조금씩 네. 조금씩 계속 달라붙게 되죠. 그러니까 젖은 장작을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오랜 시간 사용하게 되면 네. 그래도 막힘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무는 함수율 18% 미만의 걸 정확히 지켜서 사용하시고 네. 마른 장작만 잘 사용하시면은 저희처럼 품질 상당히 좋은 난로들은 연통 막힘 현상, 연통 청소 이런 걸 수년 동안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정말 한번 청소하고 싶다면 한번 빼내서 청소해야 되겠네요. 아니요, 굳이 하실 필요 없어요. 하실 필요 없어요? 하실 네. 필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치비는 어떻게 돼요? 설치비요? 설치비는 지금 선생님 예를 들어서 뭐 500짜리를 한다, 600짜리를 한다 봤을 때 이거를 한다면 선생님 주택이 지금 기존 주택이세요? 건축 예정이세요? 건축 예정이에요. 잠시만요. 설계는 언제 들어가시나요? 설계는 이미 다 돼 있어요. 지금 설계 완성하셨어요? 건물은 지금 아직 4월 달부터 짓기 시작할 거고요. 설계 완성하시고 서유상에 벽난로 있나요? 4월 착공이시라고요? 4월 착공하신다고요? 네. 목조세요? 철근 콘크리트세요? 여기. 철골의 샌드위치 파넬이죠. 아니 이 골조가 골조는 이제 철골이죠. 아연 각관? 뭐 경량철거 경량철거. 경량철거래요. 그럼 경량철거래 샌드위치 판넬로 마감하신다고요? 예. 중심은 샌드위치 파넬 마감하시고 200T. 단층이신가요? 2층이신가요? 2층이요. 1, 2층이 이렇게 막혀서 계단을 네, 통해서 맞아요. 올라가는 구조가요? 그러면 2층까지 연통 올릴 필요 없이 1층에서 연통 빼야 되겠네, 그냥. 아니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네. 지붕이 이렇게 경사 지붕이시죠? 예, 박공. 예. 지붕 마감은 뭘로 하세요? 어차피 260T 중심은 샌드위치 판넬 들어가고 두꺼운 거 들어가고 마지막에 징크 판넬 마감이죠. 징크로 마감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벽난로 시공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리나라는 벽난로 시공 방법이 크게 딱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걸 또
선생님 주택이라고 제가 가정을 그냥 합니다. 아까랑 똑같이. 네. 1층이 분리되고 1층이 따로 이렇게 나와 있는 구조는 아니시죠? 아, 방금 뭐라고 하셨죠? 2층 구조인데 별도로 뭐 거실 쪽이 또 따로 1층이 있고 그런 구조는 아니시죠? 네. 온전하게 다 2층인 구조시죠? 예, 그런데 얘가 쭉 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최종 마감이 이게 역풍방지기, 동그란 역풍방지기라는 게 마감이 돼요. 네네. 얘 높이가 여기 용마루랑 거의 일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 여기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는데 평균 요 높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굴뚝이 이렇게 생깁니다. 얘를 첫 번째 실내 수직 시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네네. 아까 얘기가 테라스니까 네네네. 이쪽에서 위로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 네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됐을 때 요거를 좌측면이나 우측면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요건 다시 이제 제가 지우겠습니다. 네. 했을 때 난로 위치가 여기냐에 따라서 틀려져요, 이게요. 네. 난로 위치가 만약에 이쪽에 위치하신다 그러면 얘가 쭉 타고 올라가서 무조건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네. 굴뚝이 이렇게 생겨요. 네. 근데 난로 위치가 여기가 되면 얘가 요 정도에서 이렇게 마감이 하면 돼요. 아, 같은 거실 공간에 여기냐에 따라서 이 자재비가 또 몇십만 원이 차이가 나요. 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요 위치에 잡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이게 네. 거실 끝부분이면 네네네. 여기 위에가 이제 테라스가 되면 네네네. 여기서는 조금만 올라가도 된다. 그렇죠. 여기가 이제 테라스시잖아요. 네네. 다시 그릴게요. 죄송합니다. 아니, 충분히 이해됩니다. 네, 이해가 되세요. 이거 다시 그릴게요. 만약에 이제 이런 구조시다. 예, 테라스가 생기고 여기 밑에 1층이고 여기 예, 맞습니다. 난간도 생기실 거잖아요. 예, 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무조건 얘가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예, 그쪽으로 붙였을 시. 예. 근데 얘는 여기다 놓게 되면 쭉 타고 올라가서 난간보다 약간 높은데 이렇게 마감이 돼요. 굴뚝이 이렇게 생기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난간이시면. 예. 네네. 그리고 이게 도저히 안 되는 얘를 첫 번째 실내 수직 시공이라고 하고요. 네. 이게 도저히 안 되는 주택일 경우 벽체를 타공해요. 네. 쭉 타고 올라와서 외부 벽체를 나와서 얘도 난간보다 약간 높은 데서 이렇게 마감이 돼요. 얘는 굴뚝이 필요 없습니다. 얘를 두 번째 벽난로 회사용으로 LT 시공이라고 그래요. 네네. 근데 벽난로에서 가장 최적화된 설치 방법은 1번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얘는 한 번, 두 번 꺾이잖아요. 네. 근데 저희처럼 품질 성능이 뛰어난 난로는 얘가 두 번이 꺾일지라도 1번 시공이나 2번 시공이나 얘의 난방 능력이나 효율은 크게 차이는 안 나요. 네. 근데 2번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같은 조건에서 1번보다 2번이 자재비가 몇십만 원이 더 추가되는 단점이 하나 있어요. 타공 이제 꺾이는 것도 있고 네, 그렇죠. 예, 예. 공사가 약간 더 힘들어진다. 그거 외에는 나머지는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게 우리나라 벽난로 시공법은 크게 두 가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1번으로 시공했을 때 그렇죠.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네. 시공비를 여쭤보는 거예요. 시공비는 이제 보세요. 여기 선생님 난로 바닥부터 여기가 테라스 바닥이잖아요. 네. 요 테라스까지가 요 높이가 대략 몇 미터? 대략 한 2.7? 2.7이면 굉장히 낮은 건데요. 아, 근데 저 바닥에서? 예, 그러니까 선생님 거실 바닥. 예, 거실 바닥에서 요 테라스 여기 예, 바닥까지. 그러니까 이 두께가 보통 20이잖아요. 20이면 네네. 거의 그 정도 돼요. 2.7. 2.7이면은 아파트 기준으로 따지면은 높은 거죠. 현재 아파트. 근데 아니요, 이제- 2.7이면 요즘 주택일 때 네, 약간 더- 평균보다 낮은 거예요. 예, 그럼 여기가 2,700을 잡고요. 한 3m 일단 잡고요. 네. 그렇죠. 3m 잡으시는 3,000 게 잡고. 좋아요. 예, 예. 그리고 요 난간은 뭐 한 1,200 정도로 하셨나요? 그 정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1200. 정도면 되니까. 그러면 1,200 한다고 그러면 총 높이가 4,200이잖아요. 네네. 4,200이면은 난로가 마감됐을 때 여기까지 높이를 그냥 맥시멈이 아니라 4,500을 4,500을 잡고. 요거보다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지만 일단 4,500을 잡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설치 자재비가 얼마냐면은 우리나라 벽난로 회사들이 여기 설명을 드렸었나? 안 드렸나? 우리나라 벽난로 회사들이
단층을 거의 평균 4.5m를 늘 기준으로 잡아요. 네네. 이거를 왜 이렇게 기준을 잡냐면은 주택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난로를 놓으면은 쭉 타고 올라가서 얘랑 거의 일치하게 마감된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서 요 높이가 네. 우리나라 단층 주택의 평균이 4.5m예요. 아, 단층이요? 네, 단층이. 근데 네. 요즘 짓는 집들이 평균은 4.5m지만 5m, 6m 나오는 집도 네. 있는데 네. 평균적으로 4.5m가 나와요. 그래서 네. 벽난로 회사들이 단층을 4.5m를 기준으로 잡아요. 네. 그럼 요걸 기준으로 해서 설치 플러스 자재비를 견적을 내잖아요. 네. 그러면은 정상적인 벽난로 회사가 견적을 내면은 4.5m를 기준으로 견적을 내잖아요. 그럼 설치 자재비가 약 180만 원에서 200만 원. 네. 요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견적을 내나 다른 수입 벽난로에서 네. 견적을 내나 요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난로, 네, 네. 벽난로 업체가 네네. 어차피 설치비는 별도니까. 그렇죠. 설치 자재비는 다 네. 별도예요. 네. 그건 왜 그러냐면 선생님 댁이 단층일 수가 있고 2층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디테일하게 견적서에 대비를 해서 4.5m 기준이 180에서 200 정도 200만 한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벽난로 회사를 방문해가지고 우리 단층인데 설치 자재비 얼마예요? 이러면은 통상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냥 200만 원이래요. 네. 근데 정확한 건 이제 견적 대비 이런 걸 넣어보면은 조금 금액은 뭐 차이는 날 수가 네, 있죠. 약간의 미세한 차이는 그래서 있을 수 있다. 선생님도 여기서 여기까지가 약 4.5m 소요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선생님도 역시 4.5m를 기준으로 만약에 잡으면은 요 금액에서 왔다 갔다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서. 그러니까 요 네, 네. 현재 가격에서 플러스 하면 된다. 설치 자재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벽난로는 현재 우리나라가 전국적으로 벽난로 사용자가 정말 많이 늘었어요. 굉장히 많아요, 전국적으로. 근데 설치한 사람이 많은 만큼 상대적으로 벽난로 때문에 고생하는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가 20년 동안 벽난로의 어떤 품질 성능이나 이런 걸 확인 안 하고 설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벽난로가 현재 막 애물단지가 되고 방치가 되고 이런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내용은 많이 들었어요. 예, 주변에 있다 그러면 그런 분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네. 그게 딴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벽난로에 실내로 연기가 유입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네. 아니면 또 장작 소매량이 너무 많거나 네, 맞아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벽난로가 방치된 집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벽난로는 제가 설명드리는 세 가지만 정확하게 분석을 하시게 되면은 벽난로 넣는데 실패할 확률을 거의 다 줄여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네. 뭐냐면은 첫 번째 벽난로 본체 품질 성능이고요. 네. 두 번째가 연통이고요. 세 번째가 가격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만 네. 중점적으로 분석을 잘 하시면은 실패할 확률 정말 다 줄여줍니다. 했을 때 벽난로 본체 품질 성능은 우리나라 분들은 이 벽난로에 다 초보자, 이제 처음 시작하신 분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네. 이 벽난로 자체의 품질 성능을 판별을 할 수 있는 기준점이 진짜 없어요. 네. 진짜 없습니다. 근데 유럽 사람들은 저희처럼 이 바닥 난방이라는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공간 난방을 하고 살잖아요. 네. 그래서 유럽 전역에 벽난로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고 오랜 세월 동안 벽난로에 의존해서 겨울을 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그 유럽의 많은 벽난로 브랜드를 이름만 들어도 대충 이 제품이 어느 등급의 난로인지는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그런 걸 판별할 수 있는 이 기준점이 없어요. 사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선생님께서도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나 TV나 냉장고나 이런 것들은 브랜드만 들어도 그 제품이 어느 등급의 제품인지 대략은 아시잖아요. 네, 맞아요. 유럽 사람들은 이 벽난로도 그래요. 벽난로도 대략 브랜드만 들어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벽난로는 본체 품질 성능은 어떻게 판별을 하셔야 되냐면은 판매자의 말도 신뢰를 하신다 그러면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 벽난로를 보실 때요. 벽난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선생님 밀폐력이에요. 네네. 난로를 운영 중에 실내로 연기가 유입되기 때문에 벽난로가 애물단지가 되고 방치가 된 집이 많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네.
벽난로는 밀폐력이 어떤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예. 저희 난로는 이게 열어보시면요. 열 때는 조금 팍팍한데 닫을 때 얘를 살짝만 해도 얘가 체결이 돼요. 예. 이런 도시.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네, 한번 해보시죠. 열 때 약간 빡빡한데 닫을 때는 살짝만 해도 방금 체결이 돼요. 이렇게 네네. 살짝만 해도 살짝 체결이 돼요. 자석을 당기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런 느낌인데 얘가 자석이 아니에요. 예. 네, 자석이 아닌 잠시만요. 이런 도어 시스템을 유럽에서 자동 락킹 도어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얘가 자석이 아니고 안에 스프링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장력의 힘을 이용해서 밀착을 시켜주면서 진공에 가깝게 거의 밀폐를 시켜줍니다. 네, 밀폐력 그래서 중요하죠. 네, 난로에 운영되는 동안엔 절대로 실내로 연기가 유입이 되질 않습니다. 네. 근데 유럽 난로라고 전부 다 이런 도어 시스템이 아닙니다. 다 걸쇠로 걸고 눌러지는 시스템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네네. 돼요. 그래서 이런 밀폐력,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화실이에요. 네. 화실의 마감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왜냐면 이 화실은 열을 보존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에 소재가 무엇으로 마감돼요? 저희는 이 질석보드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프리미엄급 회사들은 대부분 이 질석보드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물론 다른 소재를 쓰는 것도 있지만 네네. 이런 소재와 강판의 두께, 질석보드하고 세라믹하고 차이는 어때요? 이 안에 세라믹으로 마감된 거요. 네. 세라믹도 그것도 강도도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지금 네, 막 고열로 됐을 때 네, 네. 손을 대도 괜찮죠? 세라믹이요? 안에 이 상태에서 지금. 그렇진 않죠. 이게 상당히 화실의- 뜨거운가요? 화실의 온도가 몇 도에 따라서 틀려요. 한 그래서 4,500도 된다. 400도 되면 그때는 못 만져요. 못 만져요. 뜨거워서. 예, 어떤 그건 거는- 전 세계 어떤 나라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만약의 경우 어떤 마감재로 돼 있는 경우는 그렇죠. 이건 저희는 상관없다. 같은 기종에 네. 얘기가 좀 딴 쪽으로 가긴 했지만 저희는 이걸 보세요. 4640, 4640 똑같은 난로예요. 네네. 같은 기종에 저희는 철판 마감과 천연사암 돌 마감이 별도로 생산이 돼요. 근데 네. 철판이 아닌 돌을 선택하게 되면 같은 난로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하지만 성능은 똑같아요. 성능은 네. 똑같은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얘는 화실에 불이 꺼지면 일정 시간 되면 식어버리잖아요. 네. 얘는 화실에 불이 꺼져도 여기다 축열을 시켜놨기 때문에 한동안 따뜻해요. 그럼 둘 다 만약에 주전자 같은 거 올려놓으면 올려놨을 때 얘보다는 얘가 더 끓어요. 더 끓고 예, 따뜻하다. 그리고 화실의 온도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이거 뒷 마감해야 되겠네요. 만약에 벽이면. 아니요. 벽이 녹아내릴 수, 아니요. 그러진 않아요? 저희 난로는 네. 이 난로의 위험성 때문에 뒷벽체나 옆벽체, 내벽다리나 뭐 바닥이나 뭐 바닥에 대리석- 돌을 깔거나 아무것도 안 넣으셔도 돼요. 안 해도 된다. 그냥 놓으시면 네, 돼요. 알겠습니다. 에어컨보다 약간 앞에 놓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예. 그리고 질문하셨던 거, 얘가 화실 온도가 4,500도 됐을 때 그때는 다 뜨겁습니다. 여기가 다 네네. 뜨거운데 이게 돌마감인 경우는 덜 뜨거워요. 예, 손으로 아무래도 이렇게 툭툭 그렇겠죠. 칠 수가 있어요. 네. 그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 이거 설명 너무 잘 들었고요. 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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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설계 낼 때 네, 네, 네. 이거 넣는다고 하면 설계에 넣어야 된다 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네. 이 벽난로를 가장 최적화되게 설치하는 방법은 설계 도면부터 반영을 하셔야 벽난로를 가장 최적화되게 설치하고 비용을 절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설계 안 넣고 원래 다 완공된 집에 넣을 때는 설계 안 넣고 그냥 다 하는 거네요. 그래도 설치는 무조건 가능한데 네. 설계 도면에 반영을 했을 때보다 안 하게 되면은 최적화된 설치를 못 할 수가 있고 비용이 늘 이중으로 들어가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걸 다시 그려야 됩니다. 선생님이 목조 경량철골의 경량철골 샌드위치 샌드위치 판넬. 판넬이잖아요. 그럴 때 선생님 자 이게 아니지, 자 이런 형태시잖아요. 네. 난로 이렇게 놓으셨어요. 했을 때 이렇게 되고 난간이 있고, 얘가 어딘가를 통과할 때는 안전을 위해서 이때부터 안전 단열 이중간을 이렇게 무조건 통과가 돼야 돼요. 단간 네. 화재 위험성 때문에. 예.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마감되는 거잖아요. 안정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이렇게 쭉 타고 타고 올라가다가 이중간 네. 요거 보이시잖아요. 이런 네. 식으로. 그러니까 그 요 부분을 더 크게 뚫어서 어차피 시공을 해 주실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를 보세요. 얘가 쭉 타고 올라갈 때 어딘가를 통과할 때 요 이중간의 요 지름이요. 네. 얘가 200mm예요. 네. 200mm가 통과가 됩니다. 선생님은 그나마 여기가 철분 콘크리트 이런 게 아니라서 굳이 여기다 슬립을 먹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네. 일은 없는데 이제 요거를 이해해 놓으시고 선생님 이제 요 거실 부분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 난로 놓는 위치가 둘 중에 한 군데가 선생님도 틀멋이 되실 거예요. 네. 최종 벽체 마감, 골조 기준이 아니라 최종 벽지가 됐건 페인팅을 마감한 기준에 네. 이 벽체에 이렇게 난로를 반드시 놓을 경우 네. 여기가 연통이 올라간 요 센터잖아요. 네. 여기잖아요, 선생님. 네. 요 뒷벽체와 최종 마감 뒷벽체와 요 연통이 올라간 센터 지점 네. 요렇게 놓을 게는 얘가 400센터예요. 400. 예, 400. 근데 아니면 이렇게 코너에 놓거나 둘 중에 하나가 틀못이 되실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코너에 놓을 경우에는 양쪽 벽체에서 연통이 올라온 요 센터가 얘는 이럴 때는 450센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코너에 놓기로 확정을 하셨어요. 도면에 반영을 하시기로 했어요. 네. 그러면 여기가 지금 450센터잖아요. 네. 그럼 450센터 지점을 향해서 얘가 쭉 타고 올라가요. 네. 그래서 굴뚝이 이렇게 450센터에 딱 안착이 돼요. 네. 안착이 되는데 나중에 이제 착공하고 나서 골조 다 세우고 나중에 내외장 하면서 뭐 목공팀 들어오고 전기팀 막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네. 했을 때 실내 천장 마감하러 만약에 목공팀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면은 평천장일 경우에 물론 단열재 놓고 그대로 마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여기 목공팀이 마감하면서 여기 석가래나 보가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잖아요. 네. 네. 이렇게. 근데 이런 수치가 표현이 안 돼 있으면은 모공팀은 여기를 간격대로 석가래를 다 치게 돼 있어요. 네. 그럼 여기를 이렇게 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띄워줘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런 수치가 안 돼 있으면 이분들은 무조건 쳐요. 네. 그럼 나중에 난로를 설치하다가 연통이 올라가는데 네. 얘를 잘라내야 되잖아요. 예, 이해했습니다. 그럼 잘라내지 못하면 얘가 이렇게 꺾여야 네. 되잖아요. 네.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네. 그리고 아, 또- 이거 설계를 제가 다 했어요. 그러시면 진짜 완전히 어, 하나부터 끝까지 설계를 제가 다 요 했어요. 사항을 추가를 해서 네. 그 다음에 시공사랑 계약을 하세요. 네. 요 도면을 시공사에 아, 시공사 남겨주셔야 계약이 다 돼 있어요. 이런 사항을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을 때 제가 세부적인 또 네네네네. 디테일하게 또 전달할 예정입니다. 네네. 그리고 또 전기팀이 들어왔을 때 네. 전기팀이 들어왔을 때 이 수치가 표현이 안 돼 있으면 이런 수치가 표현이 안 돼 있으면은 전기팀이 여기다 뭐 그렇죠. 조명 자리를 거기다 피해 가야 되는데 네, 거기다 해놓을 수가 열이 있어요. 나고 다 하는데 피해 가거나 네네네네. 전기 꼽을 자리가 이제 다 피해 가서 설계를 해야죠. 네, 거기다 다 그걸 만들어. 그래서 네. 저희가 설치를 나가서 보니까 이게 있어서 꺾이거나 그거를 제거하는 상황이 생겨요. 네. 비용이 또 이중으로 들어가죠. 네,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게 설계도면 반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요하고 이럴 경우에 허가사항은 아닌데 설계 도면상에 그렇죠. 허가사항은 아니에요. 네, 정확하게 예, 이제 체크를 해야 반영을 된다. 그래서 공사의 진행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이런 거를 정말 간단한 거예요. 선생님. 요걸 표현을 안 해놔서 우리나라가 벽난로 설치한 집에 가보면은 벽난로는 있으면은 이게 선생님 가장 최적이에요. 근데 네. 우리나라 10집 중에 7, 8가가 전부 어떻게 설치가 돼 있냐면 난로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니면은 난로마다 본 제품깡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게 그 간단한 설계 도면에 반영을 안 해서 최적화도 안 되고 비용이 다 이중으로 들어가시는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설계 도면이 네. 가장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네네. 뭐 그런 장치가 돼 있어서 안으로 빨아들인다는 얘기는 그거는 아니에요. 무슨 아니거나? 장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강제 배기가 아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소가 되려고 그러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난로가 있잖아요. 난로가 있으면은 여기서 당겨주는 힘이 발생을 해야 해서 이 연기가 배출이 되잖아요. 네, 배출이 네. 되는데 여기 이 당겨주는 힘은 여기부터 여기 최종 여기까지 높이가 4에서 4.5m부터 정상적으로 당겨주는 힘이 발생을 해요. 이게 뭐냐면 이 연통에 드라프트가 형성이 돼야 돼요. 풍압이요. 풍압이 네. 형성이 되려고 그러면은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 여기 드래프트가 형성이 돼요. 네. 단단해집니다. 네. 그래서 요 높이부터 정상적으로 당겨주는 힘이 발생을 해요. 네. 물론 3m에서도 당겨주는 힘은 발생을 해요. 하지만은 이 높이보단 약해져요. 그래서 네. 연통이라는 게 얘가 높아질수록 위에서 이 드래프트가 탄탄히 형성이 돼서 당겨주는 힘이 점점 더 세게 발생을 네. 하는 거예요. 했을 때 그래서 살짝 열었을 여기서 때 열었을 때 이게 이 불꽃이 꺾여서 들어가는 거는 네. 당겨주는 힘 때문에 불꽃이 꺾여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상적으로 봤을 때는 네네. 뜨거운 공기가 밀고 올라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모든 난로가 여기 네. 탈화 타고 있을 때 이렇게 열면 안 되는 거네요? 열어도 되긴 되는데요. 굳이 여실 필요 필요가 없어요. 없어요. 나쁜 그런 네. 가스들이 거실로 나올 나올 거잖아요. 수가 있죠. 또 보시면은 안 여는 게 좋지. 이 장작의 상태에 따라서 지점이 다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면은 장작 상태가 네. 하지만 얘도 철판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끝난 난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추결을 시켜놔요. 그렇죠. 일단 모든 난로는 대리열 다 가능하죠. 아, 그것도 중요한 거. 아, 그 질문 예, 잘하시네. 복사열만 돼서는 안 되니까. 아, 제가 그거 설명 안 드렸나? 여기 설명을 안 드렸네. 이 벽난로라는 거는 벽난로 회사들이 두 가지 형태로 벽난로 생산을 해요. 이게 지금 선생님 질문을 잘 하신 게 이 벽난로의 선택을 하는 선택 기준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벽난로는 두 가지가 어떤 형태가 난로가 나오냐면 복사열 난로가 있고요. 주최자 사무국에서 그리고 말씀드립니다. 대리열 난로가 있어요. 공간과 소관 사이 도로는 불법 주차 단속 구역이기 이 복사열 난로는 이 난로 본체 통이 단구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난로 통이 있으면 이렇게 단구조입니다. 근데 네. 대리열 난로는 단구조가 아니라 이중구조예요. 주차하신 분들은 난로 통이 있으면은 이렇게 마감이 한번 또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마감과 마감 사이에 공기층이 있어요. 네. 공기층이 있어갖고 난로를 선택하실 때 복사열 난로를 선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꼭 대리열 난로를 선택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복사열이라는 거는 불을 붙이면은 앞에 있는 사람만 따뜻하고 뜨겁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이 복사열이라는 건 3m 이상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저 뒤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춥다고 그래요. 네. 옛날에 선생님이 교실에 앉아 계시면은 이렇게 교실에 앉아 계시면 난로가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저 주변 친구들은 따뜻하고 뜨겁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떨어져 있는 친구들은 춥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이런 게 다 복사열 구조의 난로고요. 네. 그리고 내 대리열 난로는 여기 이중구조로 공기층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구조를 지금 저거 다 여기서 대리열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이 정확한 구조 얘가 마감이 끝이 아니고 안에 손을 넣으시겠어요? 이렇게 공기층이 있어야만이 네. 얘가 대리열이 예, 발생하는 여기도 거예요. 층이 되고. 여기 대리열이 나오는데 보이시잖아요. 여기. 네. 여기요. 예. 그럼 연통되면 여텀이 살짝 있는 걸로 나오는 여기 건가요? 보이시잖아요. 네. 여기 대리열 나오는 거. 네. 아니면 난로보다 구조가 좀 틀려요. 아니면 이 난로는 여기 여기 얘는- 대리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열이 나오면은 네, 네. 여기 얘는 연통이 여기 들어가면 네네네. 열이 대리열이 전체적으로 이제 발생해서 얘 틈으로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다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했을 때- 그게 중요하죠. 했을 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복사열과 대리열은 이 열감지를 갖고 구간을 나눠서 찍어보잖아요. 이렇게 집이 있을 때 네. 난로 여기서 놓으셨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은 여기 구간을 나눕니다. 구간을 열을 체킹해 보면은 복사열 난로는 요 난로 요 바운더리가 만약에 30도잖아요. 네. 여기로 가면은 얘가 10도, 15도로 뚝 떨어져요. 이러면 또 떨어져요. 근데 대리열 난로는 여기 구간을 나눠서 테스팅을 해보면 전체적인 온도가 5도 내에서 편차가 크게 없어요. 네. 전체적인 공기가 되어주는 게 바로 대리열 난로. 네. 그래서 난로를 선택하실 때 꼭 대리열 난로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난로를 봤을 때 이게 대리열 난로인지 복사열 난로인지 판별할 수 있는 부분은 없으세요. 저는 이렇게 딱 보면 이 구조를 보면 아, 그렇죠. 이게 대리열. 그렇죠. 네. 예. 선생님은 네. 그걸 공부를 좀 하셨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이 문 자기야 이런 느낌은 좋다. 봐봐라.
지가 봐봐. 닫아봐. 아니 살짝 걸어봐. 오빠 차처럼 어. 자동으로. 이게 유럽에서 생명법에 적용되는 자동 락킹도어예요. 이런 날로는 다 이렇진 않습니다. Been trying to change what I've been trying to say. Words don't come straight